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대를 모았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기대가 좀 너무 과한 탓이었을까요? 시초가에는 더블 상한가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지금 장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폭이 좀 깊어지면서 오늘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사실 7월달에 SK바이오팜이라든가 9월달 카카오게임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밀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장 이후의 주가는 뭐 이틀 3일 그 이상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예상한 대로 더블 상한가에는 안착을 하지 못하고 예상했던 대로 지금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유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만 더블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밝혀보고요.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전략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주식공장장 TV 함께 하시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글쎄요, 너무 과열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성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질적으로 IPO에도 흥행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SK바이오팜에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고평가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더블 상한가로 그냥 문을 닫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을 겁니다. 그죠? 주가가 밀리니까 사실 그 SM이라든가 또 YG 엔터테인먼트 또 JYP 같은 이런 기존에 있었던 빅3 엔터테인먼트 합한 것보다 시총이 높다? 좀 과열이다. 그동안에 했었던 얘기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뭐예요? 특정 아티스트 BTS에 너무 의존을 한다. 그쵸? 그런 얘기들. 일단 그런 어떤 고평가 부분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뭐 공모에 참여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오늘 아침에 공모에서 몇 주를 못 건졌기 때문에 한번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낭패다. 굉장히 좀 속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뭐 BTS가 빌보드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6%가 넘는 하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장이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인데요. 자, SK바이오팜부터 보면요. 더블 상한가에 시작을 해서 7월 2일입니다. 더블 상한가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은 점 상한가. 그 다음날도 잠깐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 점 상한가로 마감이 되고 4일째, 4거래일째 상한가 기록하지 못하고 결국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한 3개월 이상 주가가 좀 내리막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바닥이 어딘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다 보도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기관들 보호예수 물량, 의무 확약을 했던 기관들이 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몇 개월 동안 물량을 내놓지 않겠다 이렇게 확약을 하게 되면 배정을 더 많이 받아요. 뭐 1개월, 또 3개월, 이렇게 6개월이 있는데 1개월 이후에 물량이 나올 때도 그랬었고 지금 3개월째 SK바이오팜이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내년 1월 달이면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뭐 그런 물량 부담도 있고 수급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카카오게임즈도 9월 10일 날 상장을 했죠. 그래서 더블 상한가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날까지 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사흘째 된 날 10% 가까이 상승 시점을 보여줬다가 결국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해서 밀렸죠. 이 종목 역시도 아직까지는 바닥이 어딘지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앞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카카오게임즈도 1개월 보유예수 물량, 3개월 또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이 오버행 물량에 대한 수급 부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개월 보호 물량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거의 한 40% 정도 가깝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 9월 10일 날 지금 상장이 된 이후로, 그렇죠. 10월 12일 날 그 물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1개월 이후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물량이 나왔죠. 그날 거래가 좀 많이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3개월 후에도 한 260만 주 정도, 또 6개월 후에 1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상장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었죠. 자, 물론 기존에 이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방송을 해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있는데 비교를 좀 해보니까 지금은 그래요. 지금 이제 빅히트 측에서 의무보유 확약 그 동의 기관들한테 더 많은 주식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 43.9% 정도, 그죠? 공모 의무보유 확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의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의무보유 확약에 동의한 기관이 약 7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사실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뭐냐면 처음에 상장됐을 때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약 25%, 총 발행 주식 25% 정도로 900만 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요. 좀 바뀌었죠, 이후에.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 발표한 얘기를 한국거래소죠, 발표한 얘기를 보면 당일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약 670만 주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9.8%, 약 20%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당초 예상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인데, SK바이오팜이 약 13%가 첫날 유통 가능 주식수였고 카카오게임즈가 20% 정도 였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보다 조금 유통주식이 적은데요. 오늘 보니까 그게 하루 만에 다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오늘 거래량을 보니까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벌써 640만 주가 넘어섰어요. 그죠? 장 마감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루 유통될 수 있는,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존의 SK바이오팜하고 카카오게임즈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얘들도 당연히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SK바이오팜도 가장 높은 시세가 형성됐을 때 거래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3일째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터져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1개월 후에 터지면서 나올 수 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거래가 670만 주면, 640만 주 정도면은 이 적응 물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거래가 줄이면, 내일 만약에 거래가 준다라고 한다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꾸준하게 떨어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기술적으로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린 SK바이오팜과 지금 카카오게임즈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주가의 흐름하고 지금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된 시점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금 투자 심리가 그때만큼 좋지 못해요. 7월보다 안 좋고요. 9월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기존의 SK바이오팜하고 그렇죠, 카카오게임즈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장 심리가 워낙 안 좋다라는 그런 점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후에 더블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고, 기록은 장중에 했었습니다만 오전에 결국 이 더블 가격대가 27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가격대를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가 더블로 시작을 했죠. 그 더블 가격대가 얼마? 27만 원이니까 27만 원에 30% 상한가면 35만 천 원이에요. 그죠? 네, 35만 천 원. 그래서 오늘 장중에 35만 천 원, 그쵸? 더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만 물량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아마 시장의 영향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SK바이오팜이라든가 또
카카오 게임즈의 학습 효과, 그동안에 계속 단기적으로 올라다 계속 빠지니까 우선 팔고 보자라는 그런 물량들, 뭐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일단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거진 다 나왔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평가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일 유통가는 주식을 비교해보면 물론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적지만 SK바이오팜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25%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봤었는데 의무보유 확약, 그죠? 더 많은 주식 배정을 위해서 기관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더 늘리면서 20% 정도가 채 안 되는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 좀 다행인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현상이 좀 나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시점하고 그때 시장 흐름을 한번 보죠. SK바이오팜이 7월 2일날 상장을 했거든요. 7월 2일이면 여기에요,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2100선대에 있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러니까 740선대네요, 그죠?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이런 시점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9월 10일이에요. 9월 10일이면 어딥니까? 거의 다 올라왔을 때네요, 그죠? 카카오 게임즈도 사실 많이 올라와서 부담은 됐습니다만 굉장히 이때도 좀 나쁘지 않았을 때요. 코스피도 9월 10일이면 아주 나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코스피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시점에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렇죠, 상장이 됐기 때문에 참 운이 없고, 어떻게 본다면 좀 시점이 과거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보다는 조금 안 좋은 시기다, 기대는 같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의 흐름과 좀 같이 맞물려서 더블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지 않았나, 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경쟁률 이런 부분도 사실 증거금도 카카오게임즈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막판에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카카오게임즈랑. 그죠? 근데 사실 공모가가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BTS라고 하는, 그죠? 글쎄요,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대 문제도 있다. 근데 군대 문제도 지금 병역법을 같이 또 다시 고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 2, 3년 정도는 더 유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한 달 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또 3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또 6개월 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들 본다면 오버행 리스크도 분명히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날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한 달 후에 나올 수 있는, 또 3개월 나올 수 있는,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시점에서는 또 물량을 처분 안 할 수도 있고요. 많이 올랐을 때 기관들은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장 상황과 좀 고려해 보면서 또 전체적인 어떠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실 자금을 가지고 크게 주식 배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식을 매수를 고려해 보는데, 일단 자리 잡은 후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요.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 권해드렸었죠.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을 분석을 해보니까 30,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절반이 넘었죠. 그쵸? 지금 제 지인들도요,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갖고 한 주, 두 주라도 받는다는 얘기. 그거 갖고 이제, 일단 더블 상한가면은 한 몇십만 원이나 챙길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물량들이 오늘 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훨씬 좀 높은데 이익을 내고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수익금은 얼마 안 되지만 수익률을 보면 그래도 제법 되니까 그걸 노리는 단기 투자들 좀 많지 않았나,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일 고민되실 분들이 그거예요. 일단
공모주에 참여했던 분들보다는 오늘 오전에 따라가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안타까운데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따라가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하루 낙폭이 워낙 고점 대비해서 컸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빅히트가 이렇게 되니까 관련 뭐 넷마블이라든가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다 크게 빠지는 모습인데요. 빅히트에 대한 어떤 상장 실망감도 있었습니다만 시장 영향이 더 컸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정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금이, 그죠? 유동자금이 약 3,1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어떤 유동성이, 물론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의 거품이 당연히 꼈겠죠.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전에 버블,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저금리 기조하에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만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시장에 있다. 그래서 심리만 어느 정도 돌아선다면 너무 낙당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러나 당분간은 조금 이 개별주도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 회원 가입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수익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전화번호 문자로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려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